알바를 통해서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느꼈다. 시간은 돈이 될 수 있으니 시간을 팔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 실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시간을 파는 상점의 주인, 크로노스가 되었다. 나의 시간을 파는 상점에는 원칙이 있다. 1. 자신의 능력 이상은 거절할 것. 2. 옳지 않은 일은 절대 접수하지 않을 것. 3. 의뢰인에게 마음이든 뭐든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 4. 무엇보다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것. 첫 번째 의뢰는 아이디 네 곁에로부터 온 PMP 분실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작년 온존의 학교에서는 mp3 도난 사건이 있었고, 범인은 범행 사실을 선생님께 들켜 수치심과 두려움에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PMP를 훔치는 걸 목격한 네 곁에는 PMP를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나에게 의뢰하였다. 하지만 전자수첩 도난 사건이 다시 일어났고, 유일한 목격자로서 의뢰를 맡긴 정이현에게는 범인으로부터 곧 죽으러 간다는 문자까지 도착하였다. 그러고 범행을 저지른 아이는 고작 정의원에게 남긴 문자 한 통을 이유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나는 수월하게 PMP를 원래 주인의 사물함에 돌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도난당한 물건이 다시 돌아오자 담임 선생님은 일본어 합반 때 자리를 옮긴 우리 반 아이들을 의심하였으며 상황은 악화되었다. 결국 나는 지난번에 mp3 도난 사건을 언급하고 범인을 찾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을 설득하여 상황은 종료되는 듯 하였다. 두 번째 의뢰는 아이디 강토로부터 온 자신의 할아버지와 맛있게 식사를 같이 해달라는 엉뚱한 의뢰였다. 빠른 시간을 살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는 할아버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강토는 할아버지로부터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함께 식사를 하자는 할아버지의 연락이 부담스러웠던 강토는 나에게 의뢰한 모양이다. 마지막인 세 번째 의뢰는 아이디 들꽃 자유로부터 온 한 달에 2번 편지를 지정해준 곳에 직접 배달해달라는 우편 배달부 노릇이었다. 의뢰 이유를 시간을 좀 더 잡아두고 싶은 간절함이라고 표현한 들꽃 자유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자신이 죽기 전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대신 배달해주길 바란 모양이다. 이 책에서 온조의 주변인과 의뢰인들은 다양한 말을 통해 온조의 시간에 관한 생각을 바꿔줍니다. 온조가 2번의 아르바이트를 겪고 난 뒤 엄마의 대사입니다. 이 책에서는 온조가 시간을 파는 상점을 통해 이 말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파는 상점에서 온조가 2번째로 마주친 인물 아이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초등학생과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온조가 시간은 각져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해준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조가 PMP를 되돌려 놓은 일과 그로 인해 학교가 떠들썩해진 일 사이에 나오는 대사인 것을 보면 도마뱀 꼬리는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조가 받은 2번째 의뢰에서 온조는 강토의 할아버지를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눕니다. 강토의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에서 온조는 어떤 전자기기도 없이 살아가시는 강토의 할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온조는 온조가 생각했던 각져있는 시간과는 달리 내 시간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파는 상점의 주요 사건과 주요 등장인물들의 모습과 대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였는데요. 직접 책을 읽으면서 소개한 대사들을 여러 방면으로 바라보고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